안녕하세요. 뺨맞은 김일성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새벽 불법으로 쳐들어온 북한인민군은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이 일찍부터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에게 전쟁을 허락해달라고 졸랐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았지만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그해 10월엔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전 중국을 공산화하는 데 성공하자 마침내 북한의 김일성에게 전쟁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소련은 북한의 소총 15,000정, 포 139문, 전차 87대, 항공기 94대를 지원해 주었고 중국의 마오쩌둥 또한 중일 전쟁과 장제스와의 국공내전 등에서 전투에 단련된 중국 인민해방군 내의 조선인 2개 사단을 차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로 서울은 물론 두 달도 채 안 된 기간인 8월 초 낙동강까지 국군을 밀어붙였습니다. 미군이 미처 참전하기 전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전쟁의 보고를 받자마자 이승만은 일본의 극동군 사령관 메가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메가드는 영등포에 도착,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화력의 북한군은 한강방어선과 금강방어선을 돌파하고 자신들의 장담대로 한 달 반 만에 우리의 마지막 3차 저지선인 낙동강에 도착, 마지막 침략전에 빛을 올렸지만 우리의 학도병과 의용군들이 소총사용법과 수류탄 투척만을 배운 채 전선에 도착, 무수한 피를 뿌리며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무려 만여 명의 희생이 있었으나 이때 북한군을 24,000명이나 죽이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군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된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 위에서 아래로 고립무원의 북한군들을 모조리 섬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3달 만인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청와대에 다시 태극기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 수보고 잠시 유엔은 북으로 진격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전쟁을 멈출 것인가 갑론을박했지만 이승만의 강력한 의지로 강릉의 국군 3사단이 38선을 돌파하고 북으로 진격, 북한 진격 20일 만인 10월 19일 국군 1사단이 평양에 입성하고 선두부대가 압록강까지 진군,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통일의 목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을 탈출해 평안남도 덕천과 평안북도 대유동 그리고 압록강변 오지로 숨어다니던 김일성에게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참전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항공기를 참전시키면서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쟁은 피하고 싶어 항공기를 중공기인 척 꾸미고 조종사들에게도 중국말 교육을 실시했고 중국 마오쩌둥은 중일 전쟁과 장제스의 국부군과의 국공내전에서 단련된 중공군 30만 명을 3개 지점으로 침투시키고 또다시 50만 명을 증원시킴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힘들게 뺏은 평안과 서울을 다시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중공군 총사령관으로 내려온 이가 바로 평도하이였습니다. 국민당군과 일본군 등 크고 작은 숱한 전투를 치르며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평도하이에게 이미 북한 인민군을 괴멸당한 햇병아리 김일성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나서면 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빨리 남으로 진군하라고 종용하기만 하자 둘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도하이가 파악한 미군의 화력과 물량은 물론이고 제공권마저 막강해서 너무나 벅찬 상대지만 다행히 미 보병은 도보 행군을 싫어하고 차량으로만 이동하기를 원하고 야간 전투에 취약하며 공중 지원 폭격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산이 많은 지역에서 차량 이동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를 파악한 평도하이 중공군은 낮에는 숨어있다 밤이 되면 나타나 인해 전술로 괴롭히니 마침내 미군과 국군은 평택까지 밀렸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도하이가 완전히 개빡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951년 춘천 북배산 전투에서 미군과 국군에 포위당한 중공군 7,000명이 겨우 1,000명만 도망가고 모조리 죽어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전투의 참패는 측면에서 테러를 확보해야 할 북한군 제1군단이 중국군에 통보도 하지 않고 퇴각해버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평도하이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김일성의 뺨을 2차례 갈겼습니다. 무려 10살도 훨씬 더 차이나는 중공군 총사령관에게 뺨을 맞은 김일성은 차마 대들지 못하고 속으로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도하이는 앞으로 이 전쟁과
이런 놈 밑에서 생활해야 하는 북조선 인민들의 앞날이 훤히 떠올라 김일성을 때린 뒤에도 쉽게 돌아서 나오지 못하고 망연자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훗날 문화혁명 때 평도하에 있는 실각하고 홍위병들에게 조롱당한 뒤 1974년 베이징의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평도하의 죽음을 누구보다 고소해하며 반대수하며 웃었던 김일성. 하지만 북한 인민은 평도하의 염려대로 고난의 행군으로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전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을 겪어야만 합니다. 평도하에게 뺨맞은 김일성 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